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훈쌤이에요. 여러분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식물과 에너지, 즉 여러분 단원이 바뀌었어요. 지난 시간까지는 2단원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식물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즉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번 단원에서는 핵심 주인공이 식물이 되었고, 이 식물에 대한 것과 그리고 식물 안에서의 에너지 활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배워보겠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4단원에 대한 목차를 간단하게 보면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광합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광합성이라는 말은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광합성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식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학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증산작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증산작용의 의미와 그리고 증산작용이 식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세 번째, 식물의 호흡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4단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광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광합성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식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아마 세 번째 내용 가서 배우게 될 텐데, 광합성과 식물의 호흡은 식물의 잎에 있어서 기체를 교환하는 종류와 그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를 세 번째 시간에 제대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광합성 산물의 이용에서는 첫 번째에서 배웠던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물질이 어떻게 이용되고 식물의 생장에 어떻게 이로움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광합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광합성에 대해서 전체 다는 배우지 않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번 시간이 첫 시간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 124페이지, 12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고요.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나눠준 활동지를 보고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광합성이 어떤 의미인지 그 기초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광합성을 보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4단원에 대한 주인공이 식물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식물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어떤 거예요? 네, 맞아요. 식물과 동물이 있죠.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식물이 있고 그리고 동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식물과 동물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두드러지는 차이점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동물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동물은 움직일 수가 있죠. 즉 운동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성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식물은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식충 식물이라 그래서 다른 곤충이나 일부 동물을 잡아먹는 식물은 운동기관 같은 게 발달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식물은 운동기관이 없기 때문에 운동성이 없죠. 즉 항상 식물은 그 자기 자리에 뿌리 박히고 앉아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거나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동물 같은 경우, 즉 저희같이 사람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점심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급식 먹으려고 급식실로 미친듯이 달려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음식, 즉 먹이를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양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이를 섭취해요, 외부로부터. 그에 비해서 식물은, 여러분 식물이 언제 입을 벌리고 주변에 뭐 흙을 퍼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곤충을 잡아먹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입 같은 게 따로 없잖아요. 소화기관 같은 게. 따라서 식물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먹이를 섭취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로 스스로 양분을 생산해요. 이게 아마 동물과 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스스로 양분을 생산하는 게 이번 시간에 배울 어떤 내용? 이 광합성과 연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의 나머지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선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한번 학습지를 채워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 맨 처음 보면은 이런 만화가 나오거든요. 이 만화부터 보고 나서 광합성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림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만화에 헬몬트라는 과학자가 나오는데, 헬몬트가 실험을 해봤어요. 버드나무 묘종을 심고 나서 식물이 잘 자라려면 흙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해가지고 버드나무의 무게 그리고 건조한 흙의 무게를 재봤어요.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물만 줘보고 키웠는데 버드나무가 이렇게 작은 버드나무에서 큰 버드나무로 잘 자랐어요.
버즈나무가 2.27kg에서 76.74kg으로 74kg 이상 크게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흙의 무게를 봤을 때 5년 전에는 90.72kg이었는데 5년 후에는 90.66kg으로 거의 변동이 없어요. 살짝 감소하긴 했지만 거의 변동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전의 학자들은 식물이 자라는 데는 흙을 먹고 흙 속의 성분을 먹고 빨아들여서 자란다고 생각을 했는데 헬몬트가 그 생각을 이렇게 뒤집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헬몬트는 나무가 자라는데, 식물이 자라는데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구나 라고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더 잘 알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 데는 물 이외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써볼까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거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헬몬트가 말한 것처럼 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이 흙 속에 뭐 영양분, 무기 염류들을 흡수했기도 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일부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나열해 볼게요.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식물이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게 되죠. 그래서 바로 햇빛, 빛 에너지가 필요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이 세 가지인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광합성이 필요한 물질을 할 때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물이 자라는데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뭐에 대한, 광합성에 대한 재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인데 광합성이 어떤 거냐, 자 한번 볼게요.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식물이었죠. 식물이 자, 에너지긴 에너지인데 무슨 에너지? 아까 광합성이 필요한 게 뭐였어요? 선생님이 햇빛이라 그랬죠. 따라서 빛 에너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를?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에요. 즉 말 그대로 빛 광자여, 빛을 이용해서 뭘 한다? 양분을 합성하는 거.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스스로 합성하는 게 바로 광합성이다. 따라서 식물 같은 경우는 외부로 섭취할 필요 없이 스스로 빛을 통해 광합성하기 때문에 양분을 외부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 양분을 스스로 생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 빈칸을 했는데요. 이 양분의 종류를 한번 적어 보고자 해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만드는 양분의 정확한 종류는 바로 포도당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포도당. 다음에도 등장할 거니까 용어 한번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광합성의 어떤 건지 정의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 아마 광합성은 대부분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하는데, 맞아요. 광합성은 대부분 쉽게 말해서 식물의 잎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버섯나무도 보면은 점점 더 자랄수록 더 많은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잎이 자라났고, 이걸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 더 많은 양분을 해서 큰 자신의 몸을 유지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볼게요. 잎이긴 잎인데 좀 더 어디냐면, 자, 이겁니다. 자, 식물 세포 맞겠죠? 역시 주인공은 식물인데 이제 세포로 좀 좁혀졌어요. 항상 모든 생물의 구조적 기본적 단위인 식물 세포에 있는 어디냐? 바로 엽록체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엽록체. 여러분들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정확히 말해서 잎 속에 있는 어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엽록체. 자, 엽록체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이 엽이 잎이라는 뜻이에요. 잎이란 뜻이고요. 식물의 잎. 이 록이 초록색이란 뜻이고, 이 체가 몸이란 거예요. 기관. 즉 잎 속에 있는 초록색의 어떤 기관을 엽록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즉 식물의 잎 세포에 있는 어떤 기관?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무슨 색? 초록색 세포 소기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엽록체는 초록 색깔로 보일까요? 선생님 햇빛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 잎 속에는 엽록체가 햇빛 속에 있는 초록색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초록색을 흡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빛 중에서 초록색을 가장 많이 흡수하지 않고 반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잎이 있는데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는 것만 우리들 눈에 색깔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다른 색깔, 빨간 색깔, 파란 색깔 계열은 다 흡수를 하는데 이 녹색깔 계열을 흡수하지 않고 거의 다 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초록 색깔로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엽록체라는 말도 나오고 엽록소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 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체는 몸체, 즉 기관이라 그랬잖아요. 엽록소도 역시 똑같아요. 입 속에 있는 초록 색깔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 소가 어떤 거냐? 바로 색소소예요. 색소라는 거예요. 즉 엽록체가 더 큰 단위이고 그 속에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어서 녹색깔로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빛을 이 초록색깔뿐만이 아니라 이 빛 자체를 흡수하는 색소, 이게 바로 엽록소고 얘가 녹색깔은 특히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기 때문에 식물이 잎이 초록색깔로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엽록체와 엽록소인데 이 가운데가 어떤 걸 쓸 거냐면 여러분들 집합에서 이거 배웠잖아요. 어떤 게 더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그래서 엽록체가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쓸 수가 있고요. 여기 한번 굳이 정리를 해보자면 엽록체가 좀 더 큰 기관이고 엽록소는 엽록체 속에 있는 색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엽록소를 엽록체가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둘 다 초록색깔로 보이는 건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 볼게요. 엽록소는 이제 빛을 흡수하는 색소라고 보면 되고 역시 흡수를 하는데 녹색, 초록색은 흡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엽록소 역시 엽록체와 마찬가지로 초록색깔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대부분의 식물이 뭐 잎이나 줄기가 초록색깔을 띠는 이유가 결국 뭐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엽록소 때문에 초록색깔을 띈다. 그래서 식물 하면 떠오르는 그 녹색의 이미지가 바로 엽록소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아까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봤을 때 식물과 달리 동물은 먹이를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되고 스스로 양분을 생산할 수 없는 이유는 세포에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네, 맞아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동물은 스스로 먹이를 만들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한다. 엽록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은 좀 더 학습 내용을 연계지어서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그림 한 번 더 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수조 안에 검정말이라는 식물이 있고 여기는 잎을 한번 확대한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잎세포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 검정 색깔 구획이 나눠져 있죠. 선생님도 한번 구획을 나눠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벌집 모양처럼 각진 모양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식물 세포라고 보면 돼요. 어떤 세포? 식물 세포. 동물 세포와 다르게 식물 세포는 이렇게 규칙적인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식물에 있는 잎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 녹색깔의 알갱이들이 보여요. 개구리 알만에 이렇게 녹색깔의 알맹이들이 점점점점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까 전에 배워놨던 거다. 식물 세포에서 광합성을 담당하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다. 그래서 이거는 식물의 잎속에 실제로 이렇게 엽록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림이다. 사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식물과 에너지에서 광합성에 대한 정말 기초적인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내용을 쭉쭉 알아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결과 만들어지는 광합성으로 인해 생성되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내용 잘 복습하고 선생님이 나눠준 활동들도 잘 채워보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 정리하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게 만나도록 해요. 안녕.